제4대 비엔날레로 자리 잡은 APAP는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안양의 미래 도시 브랜드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안양에서는 1970, 80년대 수도권 관광지로 주목받았던 안양 유원지 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공공예술이라는 개념을 담아 도심 환경을 재생하고 자연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미술관을 만들고자 2005년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의 역사, 문화, 공동체, 생활 양식 등 변화하는 현대도시의 문맥과 환경을 조각, 건축, 디자인, 퍼포먼스 등 다양한 미술 표현 형식으로 풀어내며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지속해왔습니다. 현재 APAP는 안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의 국제 트리엔날레이자 한국의 공공예술을 선도하는 행사로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예술의 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인 안양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공공예술부를 맡고 있는 김현수 부장입니다. APAP7의 첫 번째 행사로 금일 전문가 포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전문가 포럼은 APAP 돌아보고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APAP에 대한 성과 의미를 알아보고 차기에 대해 준비를 위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APAP7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금일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반영되니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 진행 순서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으로 12시 10분까지 세 분의 발제가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 김현섭 대표님의 APAP를 본 공공미술의 역할과 그 너머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가 진행되고, 이어서는 한양대학교 박경지 교수님의 문화도시와 APAP의 균형적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발제로는 한국예총 안양지회 이재혁 회장님의 APAP와 지역예술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마무리됩니다. 네, 오전 발제가 끝나면 중식과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발제하신 세 분을 포함해서 월간 퍼블릭아트 백동민 대표님과 개원대 최하사 교수님, 이동열 중앙대 교수님이 참여하는 총 6분의 토론이 4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발제에 앞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로 계시는 박인옥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박인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와 또 세 분의 종합토론회 오후에 참여하실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APAP7을 준비하는 발전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16년째입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도에 개최를 해야 되나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도에 세븐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세 분의 발제자들과 토론자 세 분 종합토론을 포함해서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세븐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담아내서 APAP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경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순서들이 긴 시간 진행됨에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을 진행해 주실 진행자 장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 선생님은 예술학 박사로 미술 비평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99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도 하셨고 2014년 부산 비엔날레 학술 프로그램 매니저와 2017년 바다미술제 학술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고 공공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시고요. 장원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김현수 부장님께로부터 소개받은 미술비평가 장원입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활동이 위축되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많은 염려와 불안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진입과 더불어 안양문화재단의 또 한 차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최하는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문가 포럼의 진행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전문가 포럼은 안양 파빌리온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만 하늘도 청명하고 또 주변에 낙엽들이 매우 예쁘고 운치 있게 쌓여 있어서 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데 아주 적합한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 포럼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에는 먼저 세 분의 발제자께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 첫 순서로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 AP6의 예술 감독을 역임하셨고 현재 숙명여대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신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의 김윤섭 대표님께서 AP로 본 공공미술의 역할과 그 너머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윤섭 대표님을 마음속으로나마 아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첫 발제자이신 김윤섭 대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윤섭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소개받았듯이 지난번 APAP 6회의 예술 감독을 맡았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APAP로 본 공공미술의 역할과 그 너머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APAP를 통해서 공공미술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요즘 좀 도도 그리고 빛의 흐름을 같이 안에서는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좀 그 안에 참여형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듯이 1회 때 같은 경우에는 작품들이 굉장히 건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의 덩어리감이 있어서 양감과 일반 전통적인 조각, 작업실에서의 작품이 야외에 나왔을 때 좀 커지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안에 관람객이 묻어들어가고 같이 그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건축적 요소로서 해석한 부분이 1회 때의 큰 특징이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안양 APAP가 갖는 큰 대외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새로운 하나의 접근 방법을 예시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작품 경우에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은 건축계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이 또 작가예요. 프랑스 디디에르 페우자 이 작가인데 이 작가의 작품도 역시 사람의 굉장히 생소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건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미 조형성이나 아니면 작가가 관람객을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공원이라는 형식과 잘 맞아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명에 대한 이야기, 아르헨티나의 태생이죠. 리크리테라는 아르헨티나 태생인데 지금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하는데, 이 건물의 야간 조명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했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 비랭, 정말 세계적인 작가로서 손색이 없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작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안양은 또 안양 나름대로의 새로운 오색찬란한 하늘, 아마도 한국의 그런 사계절에 대한 하늘, 이런 부분들을 또 작가적 해석으로도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산책길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일반 이동 통로에 안치된 이 작품입니다. 이런 형식들도 이외에도 역시 거리에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편안하게 녹아들 수 있는 컨셉으로 약간의 건축적인 구조와 장식적인 요소를 두루 겹친 요소들로 많이 작품들이 보존되어 있다. 3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회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쿨, 로텍이라는 이 작가의 오픈스쿨인데요.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의 건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3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시민 프로그램 자체를 작품으로 내세웠던 박창경 선생님의 작품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하나의 방법론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안양박물관 자리죠. 안양사 옛날 옛터를, 그 공장터를 어떻게 또 새롭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 배영원 작가의 작품도 역시 안양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 현대 근대화, 현대화 이런 과정 속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미술이 관여가 됐을 때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정충모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다시 오면요, 시자의 이 파빌리온 안에 5회 때 같은 경우에는 최정화 작가가 무문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뒤쪽에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일종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역할로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문객들이 이 공간에서 단지 그 일정한 공간에 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체류하면서 어떻게 이 작품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지식들과 정보들을, 그리고 또 공공예술에 대한 신선한 자극들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작품으로 해석했던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주의 중간자라는 작품도 역시 산에 설치됐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6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도 수없이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6회를 어떤 형식으로 이끌어가야 그동안 보여줬던 1회부터 5회까지의 정체성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6회에 여기 로고를 보시면 위에 APAP A자를 이렇게 걷는 사람으로 표기를 했어요. 걷는 사람 표기를 저렇게 표현한 이유도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단일 행사의 이벤트가 아니다. APAP라는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중에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1회부터 5회까지의 작품들을 정말 산책하듯이 일상에서 여유롭게 향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론, 그런 연장에서 같이 1회부터 5회까지도 함께 간다라는 뜻으로 걷는 사람을 심벌 로고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만든 경우입니다. 그리스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도시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 부분에서
새로운 하나의 키워드는 공생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안양 함께하는 미래도시라는 이 부제를 통해서 더불어서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우리는 지향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한 흔적이 바로 APAP UK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양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굉장히 인근 도시입니다. 서울을 팽창하는 서울의 그 외곽에서 지역에서 서울에 입문하는 이런 관문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먼 시간까지 보시면 모든 서울의 건축물의 벽돌을 다 안양에 있는 공장에서 다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개발과 함께 했던 역사를 지녔지만 결국은 그 개발의 수혜자로서는 변방으로 밀려난 아주 이중적인 잣대로서의 그런 그 운명이랄까요? 이 부분들이 안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옛것과 새것이라든가 구도심과 신도시라든가 이런 서로 다름에 대한 원주민, 이주민, 이게 서로 다름이 굉장히 충돌하기도 하고 또 서로 묻어서 같이 상생하기도 하고, 이런 묘한 교류가 흐르는 게 안양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테크놀로지, 도시, 환경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공생관계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육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작품을 한번 몇 개의 대표적인 작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파빌리온 앞에 바로 앞쪽에 있는 문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일종의 어느 대회건 어느 어떤 문화 이벤트건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듯이 대표적인 작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대주제를 상징하는 이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주 작가의 이 작품 역시도 우리 육회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심이라는 작품, 우리 지상 낙원이라는 작품이, 이런 부분들은 안양을 해석한 것입니다. 안양은 그 편안한, 그 지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살기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진 불교 용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명 유래가. 그 부분을 한번 작품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문주 작가의 접근이 바로 엘리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형식은요, 먼저 위에 가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양의 고지도, 지도에 대한 행정구역, 그 부분이 타공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햇볕이 들이쳤을 때는 바닥에 안양의 전반적인 지도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놨고, 그 중간에 보면은 쉬게 기능이랄까, 담소를 나누고 조그만 소모임부터 할 수 있는 이런 의자도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전기 배선까지도 잘 구비해 놨었습니다. 현재 실제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인데요. 이렇듯이 이 작품들은 물론 존치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여기 방문한 그 원주민이나 이주민 혹은 방문객들 모든 인원들이 안양예술공원에서 안양에 대한 옛 기억과 현대의 나라는 부분들을 함께 좀 누려보기를 희망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현물로서의 예술품, 현물이 갖는 상징성을 보여준 게 문주의 작품이었다면, 캐치프레이즈, 개념적인, 이념적인 상징성은 바로 이 단 로세하르데의 스모그 프리타워였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단 작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로 통하기도 하고요, 건축가로 통하기도 하고 철학가로 통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런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모그 프리타워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번 APAP에 소개해 주면서 국제적 이슈가 가장 크게 두각됐던 것이 바로 환경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예술이 어떤 메시지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존권이라든가 삶의 질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안양이 추구했던 클린 스마트 시티로서의 비전, 이 부분들을 가장 대외적으로 상징화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서 내보였습니다. 위치는 중앙공원이었습니다. 일부러 도심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안양예술공원을 위주로 해서 진행됐지만 이 단의 스모그 프리타워만큼은 안양중앙공원에 한 이유는 바로 이 스모그 프리타워, 결국 대기에 대한 이 부분이거든요. 공기의 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기청정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성의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심 속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양시청을 마주보고 있는 가장 번화한 곳, 바로 고른 것이 바로 중앙공원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흥미롭게 이 작품들을 이 행사 기간 동안 대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이 즐겼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이 회자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처음 보는 생소한 접근이라는 부분이 한 역할을 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작품이 가는 그 모던한, 굉장히 현대적인 이런 조형성과 그에 더불어서 주 야간을 같이 겸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또 색다른 기능성을 또 발휘했고, 그리고 가장 핫 이슈인 환경 문제를 건드려 줬다라는 부분에서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 작가 조르조 루소 작가인데요. 굉장히 공들여서 섭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는 텍스트의 착시 효과, 이런 공간의 관점에 따라서 텍스트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착시 공간 회화, 뭐 이런 형식 정도로 이야기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르조 루소 작가가 안양 이곳을 방문했을 때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부분에 메시지를 주고 싶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주제가 공생도시라는 이런 주제, 전체의 대주제가 공생도시라는 이 부분이, 이 작가가 저한테 묻기를 공생도시라는 이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대중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어떤 요지가 그 핵심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큰 고민 없이 우리 삶에 대한 문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ING, 이 과정에 대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러면 이 라이프에 대한 이런 삶, 이 부분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해서 알려드린 게 키워드를 삶이라는 글씨를 서로 주고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안양박물관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완성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어떤 일정 부분에서 보면은 큐브에 이런 박스형 큐브밖에 안 보이는데, 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이게 삶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 안에 들어가면 바람이 이 안양이 좋은 게 굉장히 그 적당한 바람이 항상 있는 곳이어서 그 바람, 대기가 통과하는 이 부분들. 또 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열정을 상징하는 저 붉은색의 위에 써 있는 삶, 이 부분입니다. 저 옆에 할머니 세 분이 보이시죠? 이 세 분 같은 경우에 이 사진을 제가 찍었었는데, 어느 날 저 할머니 세 분이 놀러 오셔서 이 빨간 박스는 무엇인가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해외 작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는데요, 삶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라고 했더니 저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 안에 들어가셨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른 친구분들 안에 들이시더라고요. 나이가 갈수록 사람에게는 굉장히 잊혀져 가는 것이 일종의 삶의 하나의 단편들인데, 여기에 삶이라고 썼던 저 글씨의 한 글자 때문에 수십 년을 되돌아보게 되고 굉장히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공공예술로서 작품이 일상에서 어떤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하나 좀 공들였던 부분들이 일상에서 버려진 폐허를 어떻게 예술로 새로운 공간의 흐름,
새로운 공간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천대광 작가의 작품 너의 거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옛날 수영장 자리 밑에 완전 그 수십 미터의 터널처럼 굉장히 약간 오버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그런 일종의 터널이었는데, 그 부분을 정말로 손수 제작한 가구들을 저 안에 다 넣어서 일반 시민들이 저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 부분들에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가장 사랑받았던 공간 중에 하나였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서 이뤘던 이제 주제전, 내일보다 더 나은, 결국은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APAP 6회에 대한 주제전을 열었었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함께 있습니다. 안양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었고, 이 환경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모티브들이 많이 등장해서 큰 호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뷰 기획전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테마고요. 지금 여기 APAP. 이것은 결국 6회가 별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1회부터 5회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1회부터 6회까지가 바로 APAP의 정체성이다라는 입장에서 1회부터 5회를 되돌아보는 일종의 아카이브 전시였습니다. 이 부분들도 역시 많은 좀 소회를 남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나열했던 작품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참여 프로그램들을 했었고요. 다양한 계층을 위한 9개의 맞춤형 프로그램,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반 상점, 여기 원주민화 되어 있는 여기 주변의 상점부터 다른 부분들 일상 일반인까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어떠한 공공예술에 나아갈 점이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PAP 6회 공생도시가 추구했던 일종의 하나의 과제를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과제가 남더라고요. 역시 과제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과제를 아는 격이죠. 한 번 정도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공공예술의 개념의 범주가 어디까지고 그런 순기능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작품이라도 민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180도 다른 시각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은 공공예술은 일반 실내 전시하고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어야 된다, 철저하게. 사전적 의미도 공공미술은 대중을 위한 예술 개념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대중을 위한다라는 개념들이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상은 매우 변해가고 구성원의 인식도 변해가고 트렌드도 시대도 변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완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공예술이라는 이 부분은 한 작가의 과정, 실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일상에서 바로 즉발적으로 즉석에서 향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만이 되는 미술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완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사 준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6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과정의 기간은 한 9개월이라고는
행정적인 서류상이 되어 있지만 인원을 뽑고 구성을 하고 했을 때를 보면은 한 만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시각화시킨, 시각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부분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좀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느꼈고요. 또 하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 행사고 특정한 지역의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한계점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부터 APAP는 한국에 없었던 국제 규모의 국제적인 프로젝트로서의 공공예술의 과제를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안양의 행사가 아니고 안양에서 지역적인 거점을 두지만 결국은 지향점은 국제화돼야 된다. 그랬을 때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도 정권이 바뀌면 모든 그 정책이 같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인 쪽에서는 예외를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실천할 수 있는 이 공공미술만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구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좁게는 안양에 대한 새로운 문화행정에 대한 성공적인 비전, 또 넓게 보면은 한국이 갖는 국제 공공예술에 대한 이게 선점, 이 부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책임감 있는 이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는 별도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시기획팀과 행정지원팀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도 뭐 이래저래 많은 사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래도 안양문화재단 내 극소수 인원들이 그나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전시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임시 조직이죠. 임시. 한시적으로 길면 1년, 짧으면 수개월 동안에 머물다 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전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백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상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역시 별도의 전담기구가 생겨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최 주기가 지금 현재는 3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가을이 시작해서 겨울에 되는 이게 동절기가 많은데 이런 시기도 뭐 여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봄이라든가 뭐 하여튼 좋은 시기에 같이 상반기 쪽에 일어나면 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하반기까지 굉장히 길어진다. 왜냐하면 존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표를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 공공미술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한 부분이 안양 APAP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공공미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념적인 이 부분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공존을 위한 공공미술로서 공적 영역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선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컬 시대라고 하죠. 흔히 이 글로컬이라는 말도 있듯이 로컬 시대 공공미술로서 이 부분을 붙여지지만 결국은 공공미술이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나가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하나의 좋은 사례로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예술이 과연 어떤 부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APAP가 그동안 잘해오고 있었지만 또 다른 분들이 앞에 이제 앞서서 나올 텐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발전적 방향을 위해서 한번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공미술의 진정한 공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시대적 흐름과 일상의 변화에 따라서 공공미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창의적인 발상과 현실성의 조화의 문제와 또 하나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성이라는 이 과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미술을 통한 삶의 질적인 향상과 새로운 미래는 과연 가능한가? 원론적인 고민입니다만 이 부분들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혹은 그 개선책과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행정적인 문제인데요. 문화가 정치와 상생을 할 수는 있지만 어디에 우열을 나눠서 하부 구조로 이런 부분의 위치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흐름하고는 별도로 문화적인 이런 흐름과 변화 그리고 이 실천은 굉장히 독립된 관점에서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APAP로 본 공공미술의 역할과 그 너머에 어떠한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뜨거운 성원으로 좋은 이 선례가 국제적인 성공 모델로서 계속 자리할 수 있게 되길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윤섭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 대표이자 전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6 예술감독께서 APAP로 본 공공미술의 역할과 그 너머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예술 감독을 역임하셨던 만큼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가 그동안 걸어온 자취를 작품 이미지의 슬라이드 쇼와 함께 소개해 주셔서 APAP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주 좋은 특강을 하나 들은 그 느낌인데요. 또한 그 와중에도 APAP의 수상 경력이나 언론의 호평을 소개하시는 깨알 자랑도 잊지 않으셨는데 그만큼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제 초두에서 공공예술 작품을 대하는 시민들의 입장 차이를 소개해 주시면서 공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범위의 규정에 대한 문제들을 화두로 또 던져주셨고 맨 마지막에도 정리와 더불어 질문의 형태로 제시한 화두들은 아마도 오늘 포럼의 오후 세션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전에 발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나 오후에 이 토론 세션에서 다루고자 원하시는 토의 주제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아마도 공공이라는 의미가 보다 뚜렷하게 발휘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문화 도시와 APAP의 균형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APAP6의 집행위원장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 문화도시 안양 추진위원장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한양대학교의 박경진 교수님께서 두 번째 순서로 발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벌써 보면은 도시와 공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가 있을지 벌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박경진 교수님 역시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박경진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도시와 APAP 균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안양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도시에 대한 어떤 이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APAP가 그 문화도시의 중심축으로도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와 APAP는 각각의 역할과 그 이 방향이 또 이 따로 또는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에 대한 개요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추진 비전과 방향을 보면 창의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고요. 지역별 특색이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적 삶을 확산하는 데 그 이 방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추진 목표는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지역 고유의 문화 가치 증진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고 문화적 도시 재생과 접목한 사회 혁신을 제고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문화도시의 추진 방향은 대규모의 시설 조성 계획이 아닌 지역 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하겠고요.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 중심의 시민 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하는 것이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서서 효과적인 추진 체계 구축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매년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 5개에서 7개 정도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2019년도 최초로 이 지정된 문화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는 특별하다라는 관점 하에서 권역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하면서 상생 발전하고 이 촉진하는 제도를 정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문화도시의 이 추진 목표를 단계적으로 보면 단계별 문화도시 지정으로 권역별 기반 확충 및 전국 단위의 고른 문화를 발전하겠다라는 것이고 1단계에서는 문화도시의 가치인식과 지역문화도시의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문화도시 지정과 육성, 문화도시의 가치 브랜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3단계에서는 문화도시를 통해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의 문화도시는 어떨까요? 안양시의 문화도시 계획 수립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도시의 성장형 도시개발과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도시발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과 새로운 동력에 대한 문화적 접근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4차 산업혁명과 시대의 흐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시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시민 중심의 문화적 도시를 활성화하고 견인할 수 있는 도시문화 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새롭게 변하는 산업과 시민과 도시 환경의 문화적 활성과 소통과 상생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시 문화도시 수립의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놀이와 재미를 통해서 문화민주주의에 의한 도시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성장하자는 것이죠. 핵심 방향의 내용은 행정적 합리주의와 시민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요. 도시 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신도심과 원도심 지역의 단절과 격차를 문화적 해법으로 풀어보자라는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에 대한 문화적 해법을 찾아보고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온 안양시의 이 문화 사업이 유기적으로 주요 지역 의제들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문화도시의 조성 배경에는 거주자 간 단절이 심화하고 공감력이 부족한 이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배드타운으로 형성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문제로 안양시의 경우도 신도시로 조성된 평촌 그리고 동안구와 만안구 사이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죠. 이는 지역 활동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부정적 이해를 하게 되는 문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재미가 부족한 문화와 재미를 체감하기 어려운 지역 상황을 보면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여러 활동과 정책과 상황이 관성적인 접근법이나 교훈이나 메시지 위주고 강한 목적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구성 등이 강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재미 요소를 찾거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양시 문화 및 일련의 정책이 시민과 괴리가 돼 있어서 지역 활동 참여율을 감소시키고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 그 상황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호와 취향에 대한 이해나 공감, 반영 등이 부족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문화예술 교육 사업 등에서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시도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화행사나 사업들이 시민들의 기호와 취향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이는 안양 시민들의 문화적 기호 지향에 대한 섬세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일반화시켜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행사나 축제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하향식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 문화에 대한 주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향식 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시민 상황이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민들의 지역 정책이나 활동에 흥미를 가지기 어려운 구조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문화도시의 추진 방향은 어떨까요? 안양시는 시민에게 특별한 문화도시를 지향하기로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놀이와 즐거움을 주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시민에게 특별한 문화도시는 안양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안양은 유입된 사람들의 도시고 어느 순간 정체된 도시고 또 고령화가 시작되고 안양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일자리 등으로 이 전출을 고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 활동에 소극적이면서 고립과 단절로 설명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정주 의식에 대한 변화와 거주 환경과 삶을 주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도시보다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행복한 시민이 사는 곳이 곧 행복한 도시라는 의식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입된 시민이 한 세대를 넘어서 살게 되고 정체되었다는 어떤 기존의 인식을 문화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세대 동안 이뤄낸 도시로서 가장 젊은 도시의 특별함을 재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놀이와 즐거움인데요. 가장 젊은 도시의 놀이와 즐거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시민의 삶에서 문화적 특별함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고요. 이는 놀이와 즐거움을 통해서 문화적 경험이 도시 전체에 만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안양의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문화도시의 안양의 기대 효과는 첫 번째는 이 시민 사업과 참여자 인원이 증가하고 또 이 사업당 관련자 참여가 증가하는 참여율, 참여자의 증가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결합도를 강화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참여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면서 이게 곧 다시 이 시민 결합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시민 만족도를 증가하는 것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활동 지속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와 시민의 만족도, 경험 등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인상이 변화하고 이를 잘 활용해서 도시 브랜딩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도시 인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특정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면서 이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의 어떤 발전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 지침을 통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연계와 확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문화도시와 APAP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도시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 문화도시는 소문자의 APAP도 소문자의 APAP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문자의 APAP와 소문자의 APAP가 서로 어우러져서 완성된 형태의 APAP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절반의 완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듣는 APAP 프로젝트는 앞으로는 이 소문자 APAP를 통해서 문화적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PAP는 보시는 것처럼 그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의 APAP의 방향을 저희가 풀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l people's any player. 모든 안양 시민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APAP는 아주 오피셜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돼 왔던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이 소문자형 APAP는 인포멀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와 APAP의 연계성과 차별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둘은 서로 상호관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는 공공예술을 이제 컨셉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APAP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라고 앞에 김윤석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사가 맞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국제적인 행사 중에서도 나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점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규모뿐 아니라 또 이 동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공공예술에 대한 담론도 잘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을 읽어내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연결하는 삶의 가치, 지향 이런 측면에서도 현재 안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화적 자산이라고 해도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이제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1회에서부터 6회까지 진행을 됐고요. 근 15, 16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1회의 역동적 균형, 2회의 전유와 재생과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졌고요. 3회 들어서 이 열린 도시에서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를 이제 꾀해 봤고 4회에 들어오면서 퍼블릭 스토리, 5회의 APAP, 6회의 공생도시라는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돼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부 이 초창기에는 주로 공공조형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중반부로 들어오면서 시민 참여로 확산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PAP에 대한 시민 의식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견에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텐데요.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면 지역의 상징성과 지향점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어떤 제한과 시민 경험이 존재한다라는 측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긍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으로 보면
예산의 규모와 그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역할과 가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효용성의 어떤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아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제 전문 예술 행사라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제안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청되는 작품과 안양 시민들의 일상적 경험, 또 동시대 예술에 대한 어떤 간극을 연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매개 활동에 대해서 전문성 또는 지속성, 효율성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평가 존재와 방향을 떠나서 경험으로 축적되고 또 물리적 구조물과 작품으로 남겨질 수 있는 흔적이 여전히 선명하기 때문에 이를 시민과 지역에 필요한 형태로서 체화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와 APEP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보면 안양시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문화도시는 이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요. 문화도시 안양이 지향하는 놀이와 즐거움은 어떻게 이 APEP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시민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야 된다라는 게 문화도시와 이 문화도시 안양과 APEP의 연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3년마다 열리는 이제 이 행사이기도 하고요. 또 지향하는 점은 동시대의 공공예술의 흐름과 특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예술 행사이고요. 또 문화도시 사업과 지향을 고려한 그 섹션도 만들고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APEP에 대한 단독 예산으로 하고 있고 운영면에서 보면 예술감독과 전문 스태프들이 운영하고 있죠. 또 반면에 안양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예비도시 사업과 5년의 법정도시로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지향하는 점은 시민과 지역 지향을 강화한 안양형 공공예술을 실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계성으로 보면 APEP의 주요 활동 중에 시민, 지역 활동에 대한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이 결합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단독 예산으로 운영되고 또 이 운영면에서는 작가와 시민이 중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APEP 프로젝트와 안양 문화도시는 서로 이렇게 연계관계를 통해서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안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와 APEP의 균형 발전 방향의 기본 개념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분리해서 운영되는 APEP의 정체성과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APEP와 문화도시가 각자의 이 문화 아젠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호 증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PEP가 이루어지는 해에 나왔던 그 많은 내용들, 아젠다들은 문화도시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화도시에서 받아낸 내용들은 문화도시가 다시 APEP의 아젠다로 던져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PEP가 행해지는 해와 그 다음 이 3년 후에 행해지는 해 그 사이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문화도시가 그 아젠다를 받아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다시 APEP가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른 어떤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그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PEP에서 문화도시로 가는 방향입니다. 작품과 경관에서 놀이와 참여 중심의 APEP로 가는 방향을 제안을 해봅니다. 공공예술 분야에서 축적된 안양시의 문화자원이 시민이 주축이 되는 공공예술과 문화와 삶 등의 일상의 영역까지 전달될 수 있는 공공에서 일상으로 가는 내용이고요. 또 이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유산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 경험으로 확대한다라는 것이고요. 공공예술을 시민의 놀이와 즐거움으로 확대 전환해서 시민의 수동적인 공공예술에서 능동적인 문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능동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놀이와 참여가 도시에 반영되는 시민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영역의 놀이와 즐거움이 시민 삶 전반에 만연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방향성을 일시적에서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것이고요. 시간을 거듭하면서 거버넌스와 시민 일상이 서로 어우러져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거버넌스가 상존할 수 있는 문화적 지향점을 찾기 위해선 공공 서비스에서 문화 서비스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문화적 놀이와 즐거움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직접적인 민주 거버넌스, 즉 행정에서 공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에서 APAP로 가는 방향입니다. 문화도시에서 APAP로 가는 방향은 참여민주주의가 공공예술로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민으로부터 발현된 문화 수요와 공공서비스가 공공예술로서 이 전이가 됨으로써 정책으로부터 해서 시민으로부터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의 문화적 경험이 직접 반영된 공공예술과 축제로 변경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 경험에서 도시 경험으로에 대한 변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PAP로 이 말하는 공공예술과 또 문화도시로 이 표현되는 시민 일상에 대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또 공생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젊은 도시 안양시가 되도록 하는 문화도시와 APAP의 이 상생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예술 발전에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도시 안양이 문화도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면서 결국은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바람직하게 갖추어야 할 모델로서 어떠한 방식과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자, 박경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중에 채팅창에서 하나의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아마도 이따 오후 세션에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주시면 여기 발제자분들께서 아마 거기에서 논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전 세션 발제의 마지막 순서로 조각가이시면서 지금 한국예총의 안양 지회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옥 회장님께서 APAP와 지역예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제이시니만큼 마음속으로 아주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옥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예총 회장 이재옥입니다. 2005년도 APAP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행위원회에 참여해서 APAP 과정을 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PAP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APAP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PAP라는 그 용어 정의를 안양시 홈페이지에서는 2005년도 시작으로 2019년도 제6회 행사를 개최했고 2021년 현재 16년간 연륜 속에서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국제적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안양의 자긍심을 담고 있는 예술 행사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 예술인들은 그 APAP에 대한 큰 자긍심은 물론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APAP와 함께 해왔습니다.
APAP 배경은 그동안 안양 유원지라고 하는 곳이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그래서 전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유원지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각공원을 계획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조각공원은 한 800여 평의 조각 작품을 세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확대하면서 APAP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양시는 2002년부터 아트시티 21을 시책으로 해서 건물이 아름다운 도시, 그다음에 광고물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에 비산조각공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비산조각공원 조성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이 실시가 되어서 당시에 개원대학교의 이영철 교수님이 이걸 담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영철 감독님의 안양예술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감독직 수행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APAP가 시작되었습니다. APAP의 배경이 되어 있는 안양 유원지는 자연과 역사와 경제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천과 관악산으로 인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삼성천으로 만들어진 자연 하천을 막아서 만들어 놓은 안양 풀장이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3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아주 큰 각광을 받는 수도권의 그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1976년도의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10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을 정도로 안양 유원지는 수도권에서 아주 큰 관광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입장료를 받기 시작을 했고요. 70년대에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이 공간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사건이 1977년도에 안양에 대홍수가 나면서 안양예술공원이 굉장히 이제 피폐할 정도로 이게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양 유원지의 명성을 되찾을 수가 없었고 1984년도에 이제 국민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되면서 굉장히 쇠락한 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의 기억은 안양 유원지 하게 되면은 그냥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동네 분들이 가물을 즐기는 그런 곳, 화투를 치는 자리, 또 닭도리탕 이런 걸로 연상이 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이제 1999년도에 도시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안양 유원지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각공원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APAP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APAP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지역 문화와의 연계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대적인 행사가 1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영철 감독님의 그 아주 적은 기간에 그 단기간에 보여줬던 그 결과물들은 지금 봐도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져오게 되면서 안양 유원지는 안양예술공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에 빅3로 알려져 있는 세 개의 그 건축적 구조물들이 지금도 안양예술공원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APAP 작품 중에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역 작가로서 이 작품들에서 느꼈던 가장 큰 충격적인 일들은 이 외국의 작가들이 저희 안양 유원지를 방문을 해서 안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은 물론이고 그 작가들이 안양을 탐색하고 안양을 담아냈던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예배하인의 그 거울미로라고 하는 작품은 11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신성한 장소를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이제 미로라고 이제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 미로가 안양의 풍부한 불교 유산과 만나서 108번뇌를 상징하는
이런 공간으로 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APAP 1회 작품 중에서 그 관람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작품 중에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양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의 이 작품은 1977년 당시에 그 수해로 떠내려온 상부로부터 떠내려온 그 거대한 바위 위에 물고기의 형상을 한 분수가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그 억압됐던 그런 그 감정 분출 뭐 이런 걸로도 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안양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남아 있게 됐고요. 우리 왕두 작품의 신기루 같은 작품은 당시에 이제 그 무허가 건물로 안양 유원지에 설치가 되었던 그런 건물들의 그 사진에서 비롯해서 10개의 사진 작품을 골라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골라낸 작품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 작품은 지금 저는 이제 오늘도 올라오면서 그 작품의 하나를 보았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물에 잠겨서 어느 때는 없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 작가는 사라지는 과정까지를 작품의 내용으로 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안양의 그 당시의 집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양 상자의 집에서는 이것이 이제 불교의 중심지였을 일을 오래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탑을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아마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이제 제1회 APAP 작품 속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리볼버라고 하는 그 작품도 과거에 이제 그 일본군들이 밑에 이제 설치해 놓던 그런 어떤 현장에 다시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군이 주둔했던 그런 장소에 권총의 모양을 한 속이 빈 공간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장수성에 대한 그 우리 안양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안양이라고 하는 거에 착안해서 정자의 안양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놨던 작품. 그리고 이제 안양 예술공원의 조성을 축하하는 그 기념비로 작가와 이제 1회 감독님, 그다음에 예술감독,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일반 시민들이 쓴 우리들의 안양이라고 하는 그 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시 그 공사 현장에서 나온 돌에다가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안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런 작품에 저는 이제 지역의 예술가로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 APAP 이후에 안양의 변화는 이제 안양 예술공원으로 이제 안양 유원지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안양 공공예술재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대대적인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안양 유원지가 안양 예술공원으로 변화를 했고요, 명칭상. 2007년도에는 안양 공공예술재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2회, 3회의 행사만을 주관을 하고 2009년도에 안양문화재단이 발족이 되면서 11년도에는 이제 안양 공공예술재단은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기속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제도적인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APAP가 그 당시에는 이제 2007년도 2년을 주기로 이제 해서 다시 2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냥 단순히 2회만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2006년도 공공예술 사업으로 가로 시설문 정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안양 아트시티 21일과 연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개원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양시가 공동 주관으로 아시아 디자인 교육 네트워크를 진행을 하면서 공공예술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 2007년에 2회, 그다음에 이제 이런 2019년도에 6회의 대회를 행사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 회마다 감독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많은 다른 방향으로 APAP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1회 때의 것이 도시의 만안구의 안양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 하면은 2회째는 평촌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형물적인 APAP의 작품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회에는 그 박경 감독님은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당시 큰 화두가 되었던 만안고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그런 대상을 가지고 이제 APAP를 많이 풀어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4회에 APAP를 맡게 되면서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공공예술재단이 문화예술재단과 통폐합되면서 조직과 인원이 대폭 줄어들기도 했고 안양시의 재정 자립도가 67%에서 52.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제 안양시의 시민들의 인지도가 한 10%밖에 되지 않는데 이 공공예술에 대한 어떤 타당성 이런 검토를 시의회에서도 좀 진중하게 좀 살펴봤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은 되긴 했지만은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4회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APAP 작품을 재보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과물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APAP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5회 6회를 거쳐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3년에 한 번 개최됐던 APAP가 2023년도 7회를 준비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4년간의 기간에 걸쳐 이제 다시 이제 APAP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APAP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작가들이 안양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저희 안양 예술인들은 그동안에 자신의 작품을 하면서 안양의 이야기를 얼마나 담아냈느냐, 안양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단체를 좀 만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모였던 그 분들은 안양미업 회원들이나 또 안양지역 건축사회, 그다음에 마술국장을 했던 황희, 그다음에 교육자, 그다음에 연극가, 그다음에 무용가, 그리고 음악가,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문화예술 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1회 APAP가 시작될 때의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6년도 3월 달에 문화예술 발전소가 창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했던 그 활동들은 지역의 문화예술 포럼을 시작을 합니다. 2006년도에 새로운 지역 문화 콘텐츠 구축을 위하여, 그다음에 2007년도에 안양 문화 콘텐츠와 관광 그리고 지역 경제, 그 2007년도에 아름다운 A+ 리턴 삼덕공원과 종이문화, 2011년도 안양 종이문화 축제 포럼 등등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포럼의 형태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를 위해서 많은 모임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포럼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포럼이 포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적 대안과 그다음에 그 실제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방향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당시 2006년도에 좀 이렇게 시대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문화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백남준님의 작고 소식을 듣고 백남준을 기리는 이런 그 영상 그런 프로젝트를 좀 실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술을 이용한 그런 이제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온 그 피아니스트는 그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 음악회가 이제 특별했던 거는 그냥 이제 아이들이 돗자리에 누워서 가족들이 함께 듣는 그런 그 아주 편안한 그 음악회로 중간에 질문을 던져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으로 지금도 아주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건축사님들께서는 또 과자로 만드는 건축 교실을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형태로 제작을 또 이제 행사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예종 출신의 우리 작가가 그 글을 썼던 그 학창 시절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안양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뮤지컬을 그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전혀 시의 지원이 하나도 없이 이거는 이제 그 문화예술 발전소 회원들의 사비를 털어서 했던 그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티켓을 판매해가지고 안양 문화예술, 그러니까 안양 지금 현재 안양 아트센터에서 대강당에서 이제 이
뮤지컬을 이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양에 그 공간을 좀 문화 벨트로 조성을 하자 그런 이제 생각에서 단순히 그 사무실의 개념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이 당시 문화예술발전소의 갤러리가 있었던 구 대동문고 건물입니다. 그 옆에 과거에 있었던 철길에 이런 설치물을 설치하면서 미술 작품으로 설치를 하면서 그 문화벨트의 그 거리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당시에 이제 국제 그 롤러스케이팅 대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개최가 되었을 때 안양 1번가가 이제 많은 이렇게 보도블록 사업으로 다시 교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 그 문화예술발전소에는 또 뭐 인턴 회원이라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주축했던 그 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로드 페인팅을 자유롭게 그려서 그것이 이제 걷어내기 직전까지 안양 1번가의 거리가 아주 달라지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안양 1번가 상인연합회 그 회장단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지금 이제 나무 위에 선으로 된지 비토아콘지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그 무대를 활용해서 여기서 이제 대대적인 공연을 또 저희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역의 장소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삼덕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과거에 제지 공장이었고 그 이제 돌아가신 전재준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기증된 공간이 2009년도에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 앞서 2007년도에 이제 포럼을 통해서 11년도에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 삼덕공원에 대한 고민을 풀어 나가자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화예술발전소에서는 2010년도에 종이 페스티벌을 삼덕공원에서 갖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뜻은 과거의 종이 공장이었던 삼덕공원에서 기부 축제를 하자 해서 이제 종이를 가지고 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종이 건축, 종이 의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이 의상 마당 뭐 이런 식으로 종이를 이제 그 풀어서 지역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뭐 인턴 회원들의 참여도 있었고 당시에 이제 그 안양 실버 봉사단 그런 분들의 참여 이런 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삼덕공원의 종이 페스티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발전소에서는 뭐 거의 한 달에 2번 이상의 큰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는 시나 국가적인 지원금 없이 수년간 이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 삼덕공원의 종이 문화예술교육 축제가 더 확대가 된 것은 당시에 주축이 되었던 문화예술발전소와 안양여성포럼 그리고 안양 지역의 미술교사 협의회와 시민들이 모인 중에서 특히 이제 삼덕공원의 종이문화예술교육 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퍼 리본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 축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서 우리가 APP와 연계되었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2016년도에 안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종이의상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타이틀은 APP를 입다. 학생들이 APP 작품을 다 관람을 하고 그 작품하고 연관된 색상, 문양을 바탕으로 해서 종이 의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의상은 이제 단순히 그 전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무대에서 종이 의상 패션쇼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삼덕공원에서는 종이를 이용한 그리고 또 지역의 문화를 담는 행사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안양미협, 또 안양문인협회, 안양지역 건축사회,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안양실버나눔 봉사대, 안양시민대상 수상자회,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 새안양신협, 대림대학교, 연성대학교, 안양대학교, 뭐 범계성당, 그 다음에 재단법인 종이나라, 이종구 비뇨기과의원, 그리고 지역의 작가,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협심을 해서 만든 종이문화예술교육이
이제 올해를 맞아 좀 더 이렇게 확대되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연중 돌아가는 그런 삼덕공원으로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에도 진행이 되면서 삼덕공원의 종이문화예술교육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양미술협회에서는 2005년도부터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화예술발전소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사님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님들이 그 여름 캠프에 오셔가지고 학생들하고 도시를 만들어 나갑니다. 재활용된 그 물건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건축사님들은 도시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 자기가 만든 그 건축물을 장소에 옮겨 놓으면서 하나의 도시가 완성되는 과정까지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이거는 이제 2006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이윤광 관장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작품들을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작가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 작품으로 풀어낸 작품인데 이 작품들은 이제 아이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법으로 다른 작품들을 그려냅니다. 이렇게 부조의 형태로 진행된 것들도 있었고 선으로 그림을 그린 작품들, 그다음에 구상적인 형태의 작품, 그다음에 수채화적인 느낌, 뭐 이런 다양한 공공예술의 그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예술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교육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3회 APAP에서 시작됐던 작업 중에 하나가 대림미술관에서 주관한 만안의 이미지 기록과 기억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양시의 관내 학교와 협업을 해서 3,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던 작품입니다. 당시에 만안구가 재개발이 될 거라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사라질 것 같은 만안의 이미지를 기록으로 남기자, 기록과 기억으로 남기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안양을 보게 되면은 동안구와 만안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구도심이 이제 만안구 속에는 이제 주로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그 미술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다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들이었고 해서 7개 학교에 3,000명 학생들이 만안구의 구역을 나누어서 학생들의 시각으로 만안구를 촬영을 해서 한 1,500점 이상의 작품이 이미지로 남겨졌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시각은 뭐 도시 개발을 하는 그 어른들의 시각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재미있는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요. 저 하단부의 가운데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는 게 담이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덧대어진 그 과정을 거기에다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시면 이제 어느 게 나중 것인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화성 쌀상해 앞에 있는 놓여진 저 자전거가 쌀 배달을 하는데 한 30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하는 주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 작품에 담아 그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으로 담기 위해 공간을 탐색하고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저를 둘러싼 공간들은 비로소 살아있는 공간으로 숨쉬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사물과 공간이 선명하게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 마음에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로 당시의 그 소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사진으로만 남겨진 건 아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의 이미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학생은 아주 오래된 여기에는 담지를 제가 못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동네에 있었던 일제 시대의 그 건물, 그 옆집에 있었던 그런 내용까지 다 담아내면서 지금은 이미 그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남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이후에 2016년서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간 한 2,000여 명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 동네 이야기를 미술 시간에 지금 하고 10개 학교 이상이 돌아가면서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화의 이미지 기록과 기억 이후에 안양의 뜻이 있는 분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양 기억 찾기 탐사대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안양의 그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에 안양을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냉천마을,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 대표인 최병렬 대표님의 전시가 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전시가 되었고요, 사진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개인들은 개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안양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APAP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양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이렇게 소통의 과정으로 삼았던 그런 프로젝트 하나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학생은 이제 한 예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양역 있는데 로봇 태권브이를 뭐 한 10m 넘게 크게 세워 보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역에 이런 거를 세우게 되면은 어떤 학생은 이제 이게 안양시는 이제 그 안양역은 지하철을 타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경을 하러 찾아오는 사람들 생길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역에 관광객이 생길 것 같다, 웅장하고 그다음에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든다.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공예술의 어떤 한 가지 역할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깨우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예총에서는 이제 APAP 아트 캠프를 이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AP의 작품하고 연계를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최정화 작가의 돌꽃이라고 하는 작품에 착안을 해서 학생들이 그쪽을 이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양미술협회에서 꽃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본인의 작품하고 연계해서 설명도 해줍니다. 투명한 우산에다가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은 그 꽃이라고 하니까 화투에 나오는 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작품을 그리기도 했는데, 요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당시 이제 기록을 남겨주셨던 그 사진 작가에 의해서 학생들은 이제 그 사진 작가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모델 포즈를 취하듯이 퍼포먼스를 즉석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설치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안양 이 파빌리온 공간에서 연출이 되어지고 해서 어떤 융합적인 그 교육의 형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안양예총 그 후에 또 이제 안양예총에서는 APAP 연계 안양을 디자인하다 경기 꿈의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예술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답사하고 자기 동네를 이제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공공예술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그 과정을 벽에 자기가 기획을 해서 붙이는 걸로 해서 발표를 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은 놀이터 근처에 저렇게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 해서 그쪽을 고양이 주차장의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왔을 때 아니면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고양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차가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 안양을 디자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한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안양예총에서는 안양 우리 동네 이야기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은 동편마을 이야기였습니다. LH가 이제 그 안양 동편마을을 재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기록을 책자로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그 사진 작가의 심성건 작가님께서 그 동편마을의 옛날 사진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편에 시를 짓고 음악으로 표현하고 무용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동네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도에 지금 이제 냉천지구가 다 거의 지금 이제 철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동네 이야기,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뭐 한 700만 원을 가지고 30명 작가가 협심을 해서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앞서의 그 사진으로의 기록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은 당시의 그 재개발 현장에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만은 원주민들은 보상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다툼의 현장도 있었던 그런 장소를 보면서 이주를 해갑니다. 근데 이제 작가들이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이 살았던 곳의 아름다운 정서는 이렇게 남아 있는데라는 그 느낌을, 감정적인 것을 예술가의 시각으로 담아내서 이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 동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고 사진 작가는 특별한 시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들은 그 동네의 모습에서 시를 적어냅니다. 그래서 한 72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기록들이 냉천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박효선 작가는 칼리그라피를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이 프로젝트에 담았습니다. 다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가면서 냉천은 나에게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정겨운 어머니의 품, 다락방, 디딤돌, 아침을 여는 마을 안악들의 우물가라는 그런 그 칼리그라피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생각을 좀 반영하는 그런 작품으로 작품을 또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단순히 이런 기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최승훈 교수님은 그 집 근처가 이 장소였고 아마 50일 이상을 날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날마다 냉천지구를 돌면서 버려진 가구, 오래된 그 주민들의 그 생활용품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그 동네에 살았던 한 그 시민은 그 동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그 자료가 이 주민들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고 기억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사장의 가림막을 주민들의 이야기로 갤러리처럼 만들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안양에 재개발되고 있는 그런 가림막들이 지금 이제 안양의 어떤 홍보 뭐 이런 형태의 문구로 많이 채워진 거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를 그동안에 했던 그 작가들의 생각,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각,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최성훈 교수님의 건축사적인 느낌의 그런 느낌들을 이 가림막에 담아보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기록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APP 이후에 지역 예술가들의 생각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다가올 APP에 대한 제안을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윤섭 그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APP 운영 조직에 있어서 독립성, 자율성이 필요하다, 전문가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설립되었을 때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무팀들과 그 사무국장, 그다음에 이제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체제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어떤 그 행정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자문기구는 한 그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해서 17인의 전문가분들이 그 자문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시스템에서는 지금 그 문화사업본부의 그 밑에 별표로 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 공공예술부가 이제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아도 과거의 그 안양공공예술재단과 안양문화재단에 있어서의 공공예술부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나 조직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방법, 운영의 속도 이런 것들이 공공예술재단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을 때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직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이제 그 문화도시 팀이 2021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것이 독립적인 문화 공공예술재단이 아니라면 적어도 부서 자체는 문화도시하고 맞먹을 정도의 최소한 그거 이상의 조직은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로서는 독립적 자율성 필요한 그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윤석 감독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이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에 이제 2년에 한번 개최되던 것이 그 이후에 3년의 개최의 방향으로 틀은 것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감독님의 활동 기간이 너무 적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아까 우리 또 이제 박경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전액 지금 다 지자체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지역 및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APP가 시작이 되었을 때 안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4회, 5회, 6회, 1회 이런 그 회에서 안양예술공원에서 주로 이제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양예술공원은 정말 포화 상태, 작품의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안양 전체를 다시 아우르는 장소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행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안양에 미술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좀 창피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그 과거의 작품을 전시하는 정도의 그 전시 공간으로는 APP를 전문적으로 끌고 가기는 미술관 하나 없는 안양시의 현실이 조금 좀 부끄러운 느낌도 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성을 바탕으로 된 차별화된 문화 브랜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차 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그 외국 작가들의 작품에 녹여져 있는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을 인해서 안양만의 이야기들을 끌어냈는데 그런 것들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APP 작품을 활용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2019년도에 안양예술공원은 동남아의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유튜브 1억 뷰 이상의 그거를 보유한 태국의 인기 락 밴드 앱노멀이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관광 명소로 부각이 되어지면서 웨딩 촬영 화보 이런 곳으로 이제 그 부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공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다 잘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관광객들의 감소는 이어지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2차적으로 어떤 걸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시민과의 소통 구조를 우리는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APP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예술 생태계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데 지금 저희의 중견 작가 이후에 또 젊은 청년 작가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접점을 우리 그 문화재단에서 좀 장소를 마련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세대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제안드립니다. 그동안에 APP의 개인이나 혹은 단체 쪽으로 참여했던 예를 제가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대략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회 때의 그 하드웨어적인 작품 설치, 2회 때는 공공시설물 쪽 위주, 그다음에 3회 때는 없었고 4회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는 작품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6회 때에 또 이제 그 안호원 교수님의 그 거리 가로수에 털 옷을 입혔던 그런 프로젝트들로 이제 대표되어지고 지역 연고 작가들이
그냥 개인들의 작품을 상점에 설치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단체적인 성격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APAP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안양다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윤석 감독님께서도 이거는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적인 그 프로젝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안양으로 담되 펼쳐지는 것은 국제적인 형태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 이제 안양시는 안양동의 스마트밸리의 복합적인 문화예술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밸리의 조성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거기에 과거와 예술, 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예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를 반영하는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안양은 과거 1회 APAP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또 앞서가는 그런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APAP와 지역예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PAP와 지역예술이란 주제로 한국예총 안양지회장이신 조각가 이재욱 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안양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예술 작품에 담아냄으로써 지역성이 어떻게 공공화되고 글로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이는 안양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도시들이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도시적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예시로서 한 가지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실 분들도 계시고 또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토론 세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윤섭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 대표님, 문화도시 안양 추진위원장이신 한양대학교의 박경진 교수님, 이재옥 한국예총 안양지회장님 세 분의 발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발제 세션에서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지고 2시부터 토론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제자 세 분과 또 지름이 토론을 해주실 세 분, 총 6분께서 참여하실 예정이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